익산 장전마을에 비료 공장이 들어선 이후 주민 99명 가운데 22명이 암에 걸렸고 17명이 숨졌습니다. 비료 공장 근로자 5명도 암에 걸렸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집단 암발병이 비료 공장과 관련이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비료 공장과 마을에서 채취한 먼지에 일군 발암물질인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와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료 공장에서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태우면서 발암물질이 퍼져 암발병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지역과 암 발생률을 비교한 결과 일반 암은 평균 2배 이상 높았고 담낭, 담도암은 약 16배, 피부암은 약 21배나 높았습니다. 전국 평균이라든가 전라북도라든가 익산시 함남면 비교를 했을 때 장전 마을에서 모든 암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인과관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고 비료 공장이 이미 파산해 발암물질 배출량과 주민 노출량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당국이 그동안 아무런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자료나 주민들한테 이런 위험성 물질이 있다는 걸 알려준 행정기관도 없습니다. 환경부는 비료 공장을 대신해 주민과 유족들에게 피해 구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행과 후속 대책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여러분께서 살고 계신 마을은 안전하신지요? 적어도 익산 장전마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 80여 명 중에 30명이 위염과 폐암 등에 걸렸고요. 이미 17분이 돌아가셨고 13분이 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바로 마을 인근에 있는 비료 공장이라고 주민들은 원인을 지목하고 있습니다만 그 누구도 주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불평, 불만, 노력 끝에 환경부가 지난 6월 20일 그 상관관계 역학조사를 발표했는데 비료 공장이 암 발병에 영향을 줬다. 그러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 이 내용 심층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익산시의 안전환경국장이죠. 김용주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광대 예방의학과의 오경재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경재입니다. 익산 장전마을의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 어서 오세요. 예, 대책위원장 최철입니다. 익산시 장전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권태용 위원 오셨습니다. 네, 권태용입니다. 자, 먼저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 생방송 심층 토론 제작팀에서는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환경부에 여러 번 요청을 요구했습니다만 서면으로만 메일로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익산 장전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는 주민대표와 대책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 조사 결과에 대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결과가 확정되지 않는 사안이다. 그래서 역학조사 결과와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토론회는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서 토론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오늘 만약에 환경부가 이 자리에 참석을 했었더라면 그 영향은 미쳤으나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답장을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늘 패널 네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교를 해볼 수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환경부의 입장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네 분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상황까지 이루어졌고 그 역학조사가 왜 인과관계에는 못 미쳤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만 또 이번에 정의당 사무총장이 되셨습니다. 정의당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권태영 의원님. 네. 장전마을 이 사건은 2001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 거의 한 19년이 된 이런 사건인데요. 평화로운 농촌 마을에 비료 공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악취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돌아갔는데요. 특히 공무원들이 퇴근한 이후에 밤에는 악취가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공장 바로 밑에 축산업을 하는 거기에서는 악취가 심할 뿐만 아니라 하얀 연기 같은 것이 저기압일 때는 깔려서 소들이 유산을 하는 등 처음부터 굉장히 피해가 많았어요.
주민들이 민원을 그렇게 호소했는데 2016년 가을, 그러니까 16년간 행정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3년 전인 16년 가을부터 행정 조치를 시작해서 별안간 다음 해인 4월 달에 공장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공장을 폐쇄시켰습니다. 그 직후에 주민들이 환경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작년 1년 동안 조사를 했고요. 올해 6월 달에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조사도 환경부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민간 연구소에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용역 조사 결과를 올해 6월 20일 날 주민 설명회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의 내용이 참 기묘합니다. 2017년 4월에 공장이 폐쇄가 되고 작년에 조사를 시작했으니까 공장 폐쇄된 이후에 1년 후에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염물질이 이게 보통 6주에 반절씩 없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1년 후에 조사를 했는데도 1급 발암물질이 공장 내부와 마을에서 모두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장이 돌아갈 당시에는 얼마나 오염이 심했겠습니까? 두 번째로 80명 중에 30명의 암이 걸려서 17분이 돌아가시고 13분이 투병 중이에요. 그럼 나머지 80명 중에 30명 말고 50명은 건강하시냐? 피부병과 굉장히 몸이 약해져 가지고 암만 아니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정도 상황인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만약에 이런 공장에 오염이 없었다면 이렇게 집단 암 발병이 예.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원인이고 이것이 결과다. 알겠습니다. 이런 인과관계를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환경부는 그거 아직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예. 초반부터 권태웅 위원장께서 목소리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민관위원으로서 함께 해오셨고 제가 현장 취재 갔을 때도 동행을 하면서 그 마을의 위치와 비료공장의 위치,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또 최지철 주민위원장과 함께 해주셨는데 행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영주 국장님 좀 자리가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그래도 어렵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행정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셨고 행정이 그래도 그 이후에 뭐 신속하게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께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를 표현하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먼저 좀 입장부터 밝혀주시죠. 간단히 말씀드리자 하여간 사실은 주민들한테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조치를 못하고 늦게 대응을 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조사는 환경부에서 용역한 익산 장전마을 환경오염 주민 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암물질이 발생은 했지만 이것을 개연성이 있지만 그 인과관계는 뚜렷하게 확인할 수가 없다는 환경부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주민 편에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16년 동안,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이 비료 공장이 마을 옆에 들어섰거든요. 사실 그 전부터 그 암 환자들이 발생했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익산시에서 조금만 더 빨리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지금 이제 안전환경국장을 또 맡고 계신데 그 전 단계부터 사실은 익산시청에서 근무하시면서 시에서 늘 이런 일이 있을 때 항상 어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만 이 익산 장전마을 관련해서는 아쉬움을 많이 표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할까요? 좀 뒤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십니까?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요. 근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제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이나 이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발암물질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피동적으로 행동을 해가지고 법을 추월해가지고 지도 점검이나 이걸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렇게 범위가 커지고 확대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최지철 위원장님, 참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분이 돌아가신 가운데 노력 끝에 환경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에 대해서 영향은 미쳤는데 인과관계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주민들은 더 속이 타시겠습니다. 예. 지금 장전마을은 80명 중에 30명이 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들이 계속 그 암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역학조사를 하면은 정부 기관이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해주고 올바르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역학조사를. 근데 고양이한테 정말 노량진 수산시장 맡긴 기분입니다. 역학조사를 하는데 처음부터 저희들은 부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부터 해서 사업계획서부터 모든 게 저희들은 잘못됐고 역학조사 결과를 이렇게 봤을 때도 정말로 어떻게 2억 1천만 원을 가지고 그 장전마을에 그 엄청난 다양한 발암물질을 조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우라통이 터지는데 또 거기다 대고 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말장난을 했어요. 환경부에서. 이게 주민들한테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하고 지금 환경 역학조사 발표를 가지고 그렇게 부실 조사를 해놓고 환경 피해 구제를 해줄 테니까 이름 먹고 떨어져라, 주민들은. 예? 주민들을 그렇게 무시해버렸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따져봤어요. 환경 피해 구제가 과연 장전마을이 적용이 되는지 해서 법적인 판례, 대법원 판례까지 갔다가 따져봤는데 장전마을은 피해 구제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거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 짓거리 하고 저희들은 정말 주민들 이렇게 죽여놓고 지금 장전마을은 난파선에 지금 가라앉고 있는 배입니다. 예. 예? 배에서 어떻게 해서 정부에서 이 가라앉고 있는 이 주민들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이 정부가 뭐 하는 건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원광대 예방의학과 오경재 교수를 모셨는데, 오 교수님, 사실 의사가 이 병이라는 것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급선무는 예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 익산 장전마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 교수님이 분석한 네.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환경부가 내놓은 입장과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그 입장에 학문적으로 좀 이걸 의학적으로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환경부의 입장은 인정은 못하겠다는데요. 그 근거가 대상자 수가 적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공장 가동 시에 조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노출량을 알 수 없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알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요, 역학조사는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는 이제 굉장한 해석상의 오류가 있는데요. 그 대상자 수가 적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계조사나 현황조사할 때 이제 표본을 가지고 할 때입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번 역학조사에서는요, 표본조사가 아닙니다. 장전마을 주민들은 우리가 전수조사가 다 가능하고요. 그렇죠. 암이라는 발생 환자들은 이미 다 드러나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용된 그 연구 방법들은 환자 대조군 연구라는 것으로서 대상자 수가 적어도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특화된 연구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해물질 노출량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이미 공장이 가동이 중지된 후에 조사한 그 농도가요, 대조 지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아하. 이거를 역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공장이 가동될 때는 오히려 더 많이 노출되고 더 농도가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가능한 추론이고요. 그다음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정보를 알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사망이라는 것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때 최종적이고 마지막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건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사망을 한 거죠. 그게 중요한 정보인데 그게 정보가 아니다. 이런 거는 그 해석상에 굉장히 오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역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어서 여기를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이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적용이 돼도 역학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장전마을은 8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차고도 넘치죠. 일단 보면요, 시간적 선후관계라는 건데요. 원인과 결과에서 원인이 앞서야 된다는 건데 원인이 발생했을 때, 즉 노출이 된 이후에 모든 암과 질환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선후관계가 명확하고요. 그다음에 관련성의 강도라는 건데요. 그 암 발생비가 전국이나 전라북도, 그다음에 대조마을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뭐 연령이라는 차원을 보정한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일관성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제안을 해서 조사가 된 건데요. 장전마을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명확하게 노출된 집단이 누구냐면은 금강농산의 그 근로자들입니다. 이분들에서도 암 발생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일관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이성이라는 건데요. 장전마을 주민들은 일반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농촌 생활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근데 특별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금강농산이 있었고 거기에서 오염물질이 나왔고 그 오염물질에 의해서 주민들이 노출이 됐고 노출이 돼서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했고 이게 명확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양반응 관계인데요. 역학조사 결과에서 장전마을에 오래 거주한 사람일수록 암 발생이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인데요. 여기에 이제 원인 물질로 역학조사에서 그 규명이 된 게 그 담배에서 나오는 담배 특이 뭐 니트로스 아민이라든가 그다음에 피마자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탄화수소 그 유효화물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1급 발암 물질이고 피부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로 이미 공인된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사성이라는 건데요. 요 그 담배 특이 니트로스 아민은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담배 성분이라고 예. 보시면 되고요. 장전마을 주민들은 그 굴뚝에서 나오는 이 간접 흡연을 아주 진한 간접 흡연을 19년 동안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하. 그러니까 흡연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심근경색, 뇌졸중,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요 그 생물학적 그 유사성인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실험 예. 조사를 했는데요. 소나무 잎을 가지고 했습니다. 2년생하고 1년생을 했는데 2년생은 공장 가동 시에 노출이 됐을 거고요. 예, 예. 1년생은 공장 가동이 중지된 상황에서 노출이 된 겁니다. 근데 2년생에서 노출 농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고요. 예. 아까 이제 그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피부 질환은 뭔가 접촉이 돼야 나타나는 질환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오염 물질에 노출이 네. 됐다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예. 오 교수님 그 지금 자료를 가져오신 것 중에 7가지인가요? 8가지. 8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도 학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예. 그 환경부가 이것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네, 어떻게 해서 환경부에는 왜- 역학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좀 부재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 조사팀에서도 역학자들이 이렇게 참여한 부분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지금 뭐 오늘 아침에 또 정읍시 정회마을 그 한센인 정착존 주변에 이제 폐기물 공장이 들어서서 이제 4명의 암으로 돌아가신 분 뉴스도 나왔고 청주시는요 우리나라의 폐기물 수거장이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10년 새 60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암으로요. 그리고 뭐 여러분 고용 연료 SRF라고 하는 우리 지역에도 있고 폐석산 뭐 여러 가지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현실 속에서 이렇게까지 오는 데는 뭐 인간의 욕심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예방하고 빨리 조사를 해서 차단하고 어떤 이런 숙제는 당연한 우리의 가야 될 과제라고 보여지는데 익산 장전마을 같은 경우에 공장이 들어선 이후에 19년째 오면서 이제서야 발걸음을 떼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환경부에서는 영향은 미쳤으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군요. 권태영 위원장님. 네. 상당히. 그 환경부에 역학조사를 신청하게 되면 이제 예비조사를 해서 역학조사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결정하고 난 이후에 역학조사를 시작하면 1년 동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동안에 역학조사를 14번을 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가습기 살균제 그건 워낙 이제 피해자가 넓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건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지금 여기는 유기질 비료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기나 여러 가지 토양에 의해서 자꾸 이제 반감되고 이게 이제 오염물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무기물로 이렇게 오염이 됐던 곳 한 곳만 인정이 됐고 장전마을처럼 이런 데는 한 군데도 역학조사를 통해서 환경부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히는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공장이 지난 다음에 1년 뒤에 조사했는데 거기서 데이터가 적게 나온다고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다. 이 얘기도 참 정말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장전마을이 이런 피해를 받고 있지만 장전마을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전국에 이와 유사한 이 환경 피해 마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아까 이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의 법 내에서만 조사를 하면 암 발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저수지에 물고기가 떼죽음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조사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왜? 현행 법에 안에서만 조사를 하니까 이 암 발병 물질들이 조사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면 왜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폭넓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발되지 않도록 그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환경부의 태도는 너무 소극적인 겁니다. 그리고 현행 법에서만 문제가 안 되면 된다는 식이에요.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은 돌아가시고 있는데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김영주 국장님, 행정에서도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행법상 환경부 청원을 통해서 주민 건강 영향조사는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요. 근데 현재로서는 환경 유해 인자로 인해서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청원을 본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요. 예. 일단 환경부에서는 청원서가 접수가 되면 또 환경보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건강 영양제소 필요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원이 수용이 됐으면 건강 영양조사를 실시하는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우리 시 장전마을 같은 경우는 2017년도 4월 17일 날 환경부에 주민건강 영양조사 청원을 신청했습니다요. 또 주민이라든가 여러분이 여러 차례 방문해서 협의하는 등 청원이 수용이 됐습니다요. 그 노력 경과가 2017년도 7월 14일 날 환경부 주민건강 영양조사 청원이 수용되어 주민들한테 영양조사를 실시하여 근본 6월 20일 날 주민 설명회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마을 주변에 비료공장 같은 곳이 들어설 때 허가는 이곳 같은 경우 금강농사는 시가 아닌 처음에 그때는 도가 허가를 내줬었나요?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했습니다. 예, 했는데 그때 당시는 법에는 이제 맞기 때문에 허가가 됐는데 다만 이제 공장에서 운영상에서 묘를 살리다 보고 불법으로 바로 이제 그 때문에 부분을 그 암이 그런 문제가 폐단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에서 이제 인허가하는 데서 문제는 없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담뱃잎 찌꺼기 연초박 이 연초박을 KTNG로부터 이 금강농산이 받아서 써야 될 용도가 가열이 아닌 이렇게 섞어서 이제 이 퇴비를 만드는 일에 써야 되는데 이걸 이제 가열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발암 물질이 오경재 교수님 이것이 이제 문제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는 알 수가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행정에서는 밝히지 못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이 물질들이 보통 물질들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담배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 담배가 위해하다는 건 다 아시죠? 근데 이 연초박이라는 게 결국은 담배입니다. 담배 만들고 난 찌꺼기 때문에 어차피 담배고요. 담배에는 뭐 수천여 가지 유해 물질이 있고 70여 가지의 발암 물질이 있다는 건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열이 되면은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그 주민들한테 노출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TSNA라 해서 담배 특이 니트로스 암이라는 것은 발암 물질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알고 있는 모든 암은 다 그 관계를 하고 있고요. 이 밖에 뭐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졸중 이런 거 다 발생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접흡연에 다 노출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물질이 피마자박을 또 썼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다환 방향적 탄화수소라 해서 이름도 어려운데 이것도 이제 1급 발암 물질이면서 피부 질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질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대기를 통해서 아니면 수지를 통해서 토양을 통해서 언제든지 노출이 가능했고요. 이것들이 이제 인체로 들어오면은 그 인체에서 그 작용하는 지점에 따라서 질환들은 다 나타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지금 암이 부각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전마을 주민들은 조사를 해보거나 더 검사를 해보면
다른 질환들도 많이 이완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현장에 가서 말이죠. 공장과 저수지 사이에 저류조가 있어서 이제 권태웅 위원장님 함께 가셔서 뚜껑을 열어서 잠깐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고 방송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스크를 넣고 이게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위원장님 전화를 드렸더니 위원장님은 응급실에 실려가신 적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 마을 주변의 공기, 이 발암물질 속에서 얼마나 이게 아까 뭐 간접 흡연을 19년 동안 해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그 말씀 좀 해보시죠. 저희는 연기가 엄청난 연기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연기가 이제 저기압일 때 이게 마을로 이렇게 쫙 안개처럼 가라앉습니다. 근데 이 공기가 잘 마을이 이렇게 좀 가라앉아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공기가 잘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대로 쌓여 있어요. 그러면은 밤새도록 그 연기를 먹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담배 연초박을 갖다가 퇴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380도 이상 가열을 해가지고 그 연기를 마을로 다 내뿜었습니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밭에서 낮에도 밭에서 이러다가 가족들이 쓰러져 가지고 119에 실려가는 일이 생겨나고 계속 뭐 사람이 어지럽고 어지럼병이 생겨서 병원에 가고 이런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 공장은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그 주민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사업을 했는지 그걸 따져보면 행정의 편의가 얼마만큼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공장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저희가 이 트랙터로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말뚝도 박아보고 했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잡혀가고 검찰에 잡혀가서 벌금 내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공장 사장은 어떻겠습니까? 검찰이 다 알아서 해주고 하는데 행정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게 사업을 해왔습니다. 주민들 무시해가면서. 주민들이 암이 이렇게 많이 걸리고 힘들어서 공장에 쫓아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하면 정말 왜 주민들은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공장 직원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주민들만 암 걸리냐고.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는 식이에요. 근데 최근에 그 공장에서도 암 환자가 5명 나왔습니다. 저희는 10명 이상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벌써 1명 늘어났지 않습니까? 5명 중에. 사장도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서 장전마을은 30명이고요. 와린마을 또 장고제마을 공장까지 합치면 암 환자가 6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팔짱 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시작 전에 말씀드린 환경부에 오늘 방송에 토론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현재 사안으로선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비료 공장에 그러면 그 연초박을 납품한 KTNG는 그 대기업은 그럼 도의적인 책임이 없는 것인가? 그 바로 연초박 사용을 가열해서 나온 발암 물질이 이 인공환경 속에서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뭐 맹독 물질인 리신도 있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권태웅 위원장님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는 겁니까? 향후에 이 부분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KTNG에서 담배를 만들고 남은 담배 찌꺼기를 당사가 처리하지 않고 그것을 위탁을 줬어요. 폐기물 처리하라고. 근데 위탁을 줄 때 조건이 뭐냐면 이 금강농산이라는 비료 공장이 종합 재활용업이라는 이 일화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종합 재활용업은 열을 가하면 안 되고 그냥 섞어서 퇴비 만드는 건 가능한 거예요. 그 조건으로 넘겼는데 수천 톤을 열을 가해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통에 마을이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돈을 받고 위탁 처리를 넘길 때는 가열을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종합 재활용업만 하는 회사인지 그다음에 제대로 그렇게 가열하지 않고 처리되고 있는지 끝까지 저는 KTNG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KTNG가 그걸 처리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처리할 최종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 KTNG의 책임도 한번 추궁을 해봐야 된다. 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금강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유사한 피해가 또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이 피해는 결국 국민들의 피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KTNG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행정에서 이런 연초박 사용까지 살펴본다는 것은 뭐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우리 행정에서는 이제 법적인 것을 떠나서 도의적으로 KTNG를 저희가 방문을 하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예. 근데 KTNG에서 만날 필요가 없다고 거부를 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현재는. 만날 필요가 없다. 저희는 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KTNG에서는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합법적으로 폐기물 처리 업체에다가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처리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루 가공량이 10톤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200kg짜리가 70개씩 이틀에 한 번꼴로 들어왔어요. 이 어마어마한 양을 갖다가 불법으로 가공을 하는데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러면 도의적 책임도 없다. 사회적 책임도 안 질라 그래요. 누가 잘못했냐? 관리감독 잘못은 익산시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익산시에서는 이제 가갖고 KTNG 가갖고 찾아가갖고 만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만나주겠습니까? 예? 정말 익산시 답답한 상황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익산시 행정에서 잘못한 걸 자기들이 먼저 저기를 해줘야지 KTNG가 가갖고 뭘 얻어오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예? 자, 이것이 여러분 익산 장전마을만의 이야기일까요? 문제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들, 이 민원들을 이제 어떻게 행정에서 접근하고 또 언론에서 이 부분을 보도할 것인가, 다룰 것인가, 이것은 어찌 보면 시작이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오경재 교수님 말씀하신 그 인과관계 속에서 이 익산 장전마을의 이 사례는 민원인 주민들의 어떤 피해의 어떤 초석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환경부에서는 그 환경오염 피해 구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법이 나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고요. 실제로 아까 이제 그 권 위원장님께서 이제 얘기했듯이 14건 중에 2건밖에 이제 인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는 환경부가 인정한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해서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환경하고 관련된 것 중에 주요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장항에 재련소 있죠. 그 재련소에 이 오염 지역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피해 구제에 해당되는 금전적인 부분만 해결한 게 아니라요. 돈으로 해결한 건 뭐 의미가 없잖아요. 요것뿐만이 아니라 오염 지역을 정화하는 사업도 했고요. 그다음에 거주지 이전까지도 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평생 건강 관리를 했습니다. 주민들. 예. 그래서 어떤 그 건강 관리뿐만이 아니라 이 암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이 발생하는 것도 계속 감시하고 모니터링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고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정신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사를 배치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예. 이거 외에 이제 그 원진 레온 사건이라고 아실 거예요. 이황화탄소에 노출된 분들인데요. 이 평생 관리를 해서 재단까지도 설립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전마을에 한해서도 환경부가 주장하는 피해 구제 금전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이거 외에도 얼마든지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면은 좀 더 그 전향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기 조금만 거기 붙여. 예, 권태희 위원장님. 그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환경부가 용역을 줘서 지난번에 발표한 결론은 뭐냐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에 아까 오경재 교수님 말씀하신 피해구제법에서는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 말고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되고 또는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1만큼 줬는지 10만큼 줬는지 100만큼 줬는지를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 주민들께서 피해 배상,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어요. 법원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법원에 갔을 때 이런 결과를 놓고 가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 패소해요. 그러면
인과관계가 있다 하고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사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법적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환경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용의학 결과 발표할 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피해구제법상의 피해구제를 하도록 노력을 해주고 소송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그 자리에서 했어요. 근데 저희가 피해구제법을 자세히 보니까 상당한 개연성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를 가지고 상당한 개연성에 다가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결국 환경부는 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피해구제를 그것도 얼마 안 돼요. 피해구제법에 나오는 피해구제라는 게 피해를 다 구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 들어간 돈하고 약간의 위로금 정도입니다. 이제 그런 정도를 해주고 그래도 이 정도 해줬으니까 주민들은 이거 동의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인과관계가 있다고 얘기해야 제대로 피해 보상도 받고 추후 조치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인과관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좀 네네, 얘기하면요. 인과관계를 이제 집단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은 개별에서는 당연히 인정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환경부가 얘기하는 개연성이 있다, 뭐 보인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하나 개별이 신청해서 하나하나 과정을 다 밟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그 이제 법원 판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1심, 2심, 3심까지 하면 평균 하나당 한 2년, 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가면요. 10년, 15년이 걸리고요. 암이라는 특성상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대염이 얼마 안 남아 있어요. 이분들한테 그 기간을 그 어려운 개인이 무슨 그 능력도 없는데 그 기간이 이렇게 시급한데 이렇게 길게 끌 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집단의 어떤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는 당연히 인정되는 이런 예. 순서가 그 마땅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익산 장전마을 취재를 갔을 때요. 마을 회관에 들어갔는데 청와대를 방문했던 마을 어르신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런데 최지철 위원장님께서 여기 사진에 계신 남성분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사진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라도 그래도 역학 관계의 조사를 했고 물론 해석의 환경부의 입장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몇 분 의견 간추려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일입니다. 함라면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도 믿지 않는 행정,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개탄스럽습니다. 환경부는 주민과의 대화를 적극 시도하고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지 도대체 환경부는 무엇을 위한 존재하는 것인지 끝으로 도대체 장전마을 주민은 누구의 국민인가요? 비료공장 원청자를 찾아 법적 보상하도록 조치해야죠. 이런 주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토론을 또 더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이제 오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학적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발암물질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암으로 돌아가신 분 그리고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현재 상황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료 공장은 이미 2년 전에 문을 닫아서 더 이상 비료 공장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환경부의 숙제 그리고 어찌 보면 연초박과 같은 자료를 제공한 KTNG와의 어떤 법적인 문제요.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야 될 텐데 최지철 위원장님 앞으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마을 주민분들은 어떤 이 조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정말 저희 마을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1년 그 7월 달에 공장이 들어서고 지금까지 그 행정에서 변화된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주민들한테 돌아온 건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정말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해서 2009년도까지 전라북도에서 이 공장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도 처음 허가는 전라북도 연관해서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2009년 이후에는 익산시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9월 달에 공장 아래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 조사를 했는데 물고기가 죽고 다 죽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로 한스럽고 세계적 코미디가 될 수 있는 얘기가 거기서 또 나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죽고 나서 석 달 후에 12월 달에 우리 위대한 도지사님께서 이 공장에 우수 환경상을 줍니다. 제가 그래서 그럽니다. 사람 죽이고 물고기 죽이고 다 죽였다고 고맙다고 상 줬냐고. 이런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장전마을이 이토록 떠들고 힘들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면 갈수록 장전마을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부 역학조사 제대로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시간 지나고 조사해갖고 뭐가 나옵니까? 마을 지하수 63개 지하수 조사했습니다. 전부 발암물질 63개에서 다 나왔어요. 지금 조사하니까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는 거잖아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증거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걸 가지고 미끼로 주민들한테 협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환경부에서 피해 구제법 해줄 테니까 그거나 저한테 그럽니다. 환경부에서 협박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위원장님이 고개 숙이고 허야 이거 들어주지, 고개 숙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도 물 건너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짓거리 오고 있어요. 저희는 이런 사태를 두고 볼 때 대한민국 환경부의 존재 가치조차도 저희는 부정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보건사회부하고 합치든지 해서 해야지 정말로 국민을 위한 환경부가 저희는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정말 막막한 그런 사회 바다를 지금 난파선을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을 살려야 될 그런 저기는 이제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60명이 암에 걸린 이 마을 주변을 살리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내려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수 환경상은 어떻게 받았을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만, 그 환경부의 피해구제법 요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상당한 개연성이라는 표현을 아까 권태용 의원께서 쓰셨고요. 오 교수님, 혹시 환경부에서 발표한 사례 중에 이 피해 구제를 받은 어떤 그런 사례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그러면 개연성을 가지고? 뭐 특별한 사례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4건 중에 2건 정도가 인정됐으니 피해구제법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환경부가 와서 정확하게 얘기했으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보다 이제 상당 인과관계에 대한 이제 해석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원래 이제 그 대법원이라든가 이와 관련해서 그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업병 판정과 관련해서는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 이 조금만 논리적으로 인정만 되더라도요,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꾸로 인정하는 거죠. 지금 환경부는 100%를 다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인정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그 전향적인 해석의 자세, 그다음에 소극적이고 이제 방어적인 이런 것보다는요, 조금 더 환경부가 트이고 국민을 위해서 조금 노력하는 환경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주 국장님, 익산시에서도 뭐 조금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건강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적극적으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많은 주민편에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요. 약간 과거 이제 행정에서 잘못 관리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하다 본 게 법 위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에 대한 것은 체크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장저마을 주민들이 지금 현재 비료공장 부지를 다른 공장이 들어오는 걸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비료공장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해가지고 지난 6월 달에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부지 매입비는 한 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건 8월이나 9월 초에 실시된 의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 대한 환경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원광대학병원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장전마을에 대한 그 의원 질의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지연 내용으로는
구대암에 대해서는 장정마을 주민들을 금년부터 2003년도까지 암검진을 실시하고 2023년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간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예. 의료부 조합에서 제출은 지급하는 금액을 알고 거기에 예. 대해서 알겠습니다. 300만 원까지는 5년간 지급한다는 것을 협약을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제가 예. 잠깐 드리고 갈게요. 예, 짧게 좀 해주시죠. 예, 그 금방 법 테두리 말씀하셨는데요. 현행 환경 관련법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헌법에요, 국민의 생명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헌법에 사실 개별법이 못 미칠 때 저는 공무원 조직이 이 헌법의 국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하고 더 적극적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별법을 고치기까지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에서도 이 지금까지 규제를 안 되는 항목에 대해서 2020년에는 이런 것을 하려고 예. 지금 법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알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태용 이제 정의당의 사무총장이 되셨는데 사실 말이죠. 익산의 지역구가 이제 두 석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두 의원이 있는데 3선과 4선 의원이시고 익산의 어떤 정치권에서 이러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이 부분을 좀 정치권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바로 이제 국회의원이 해야 될 또 역할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익산시 행정에서의 한계점이 있다면 이걸 좀 더 국회에 가서 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환경부를 압박할 수 있고 환경부의 역학조사를 서두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들에 대한 아쉬움에 주민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아까 환경부가 오늘 토론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그 역학회와의 그 전문가 자문회의, 예. 국회 토론회 때문에 지금 결론을 내리지 못했겠는데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환경부가 추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서 국회 토론회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내일 있죠, 바로? 내일은 주민들 사실은 굉장히 이제 몸들이 안 좋으신데 버스를 빌려서 내일 국회로 올라갑니다. 아. 그래서 주민들하고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 우리 이정미 의원 주재로 해서 같이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주민들 살려달라고 좀 기자회견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하시다 말씀이 예, 계속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23일 날 저희들 요구로 인해서 이번 달 23일 날 아까 이제 우리 오경재 교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 역학회하고 환경부가 자문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연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석해야 될지 그렇지 않을지, 그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국회에서 우리 주민들까지 모두 참여한 토론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이런 결정도 좀 끌어내고 향후에 재발 방지 대책도 만들어 갈 건데, 그러려면 사실 우리 시민들하고 국민들의 관심들이 필요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야 바뀌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나의 마을과 내가 살고 있는 곳과는 연관성이 없으니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환경으로 인한 오염, 환경으로 인한 피해는 누구의 일이면서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익산 장전마을 사례를 좀 더 잘 살펴보면서 잘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 각 분야에서 좀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경재 교수님. 예, 그 환경 문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제 이런 것이 알려졌지 그 전부터 계속 있어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할 거고요. 근데 환경부가 이렇게 소극적인데 이유는 그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뭐 역학조사라든가 이걸 사후 종합 대책을 할 만한 조직이라든가 기구, 인력,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과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거를 머리를 맞대고 연계해서 공동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 미흡하지만 뭐 아무튼 하고는 있지만 서로가 톱니바퀴가 서로 엇갈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후 대책에 있어서 피해 구제 외에는 얘기할 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 그 법적으로나 아니면은 논의가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번 사건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아까 이제 최재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소통이 안 됩니다. 주민들의 이런 고통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경로라든가 이걸 받아줄 수 있는 기구나 전문가가 정부에 전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어떤 소통 전문가나 기구, 조직이 예. 만들어져야 되고 그랬을 때 이런 합리적인 어떤 합의점도 예, 도달할 예.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김용주 국장님. 예. 이번 장전마을 사태를 겪으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환경오염 사태가 재발이 되면 안 되겠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하여간 환경 배출 시설에 대한 걸 지동 점검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강력하게 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총동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태용 예. 의원님. 오늘 토론회 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김용주 국장님 불편한 자리일 텐데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예, 과거를 그 화를 내면서 추궁하자 이제 이런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자 이런 차원에서 다시는 장전마을 같은 이런 좀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데 오늘 토론의 취지가 있고 앞으로도 꼭 그렇게 좀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좀 함께 시작해보자 이런 말씀을 진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지철 위원장님, 예, 좀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2001년 공장이 생겨난 이후로 행정에서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 도지사님, 위대하신 도지사님께서는 장전마을을 지금도 안 와보셨습니다. 장전마을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지금 재난마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장전마을에 그렇게 모른 척하고 등한시하고 계시는지 정말로 무슨 이유인지 정말 밤잠 안 자고 좀 캐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익산시 우리 시장님 말 참 잘하십니다. 그렇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죠. 더군다나 환경부 지금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예? 정말 믿었던 환경부 등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정말 우리 지역 계시지만 여러분들 계시지만 지역 국회의원 정말 잘 뽑으면 행복합니다. 정말 장전마을은 예. 불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장관, 환경부 장관 뭐하는 사람입니까?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정말로 그러지 청와대 뭐하는 겁니까? 민정수석이 뭐더고 정무수석이면 뭐더고 환경 알겠습니다. 예. 기사가 있으면 뭡니까? 말씀- 이거 장전마을 그렇게 부르짖어도 변하는 것이 없고 사람은 죽어가고 내일 국회 기자회견으로 예. 가는데 장전마을 주민들 전체 다 닌게로 맞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으나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산업화 속에서 우리의 욕심으로 불러온 환경의 피해. 갑자기 인디언 속담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자연에 산다는 인디언들이요. 바다에 물이 없어지고 산에 나무가 없어질 때 인간은 비로소 돈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영화의 대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 시점인가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